얘들아, 54쪽. 오늘은 54쪽부터 한번 풀어볼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물리학원. 이번 단원은 공식이 되게 많거든. 공식이 되게 많은데, 일단 문제마다 공식 설명해 줄 테니까 작게라도 쓰고 하자. 일단 첫 번째 전기력.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는 입자. 전하 띈 입자 사이의 인력과 청력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있다. 두 개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전하가 같다면 그치 청력이 작용할 거고, 전하가 같다면 청력이 작용할 거고, 전하가 다르다면 인력이 작용할 거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게 전기력의 크기인 거야. 그러니까 전기력 크기를 이야기할 건데, 이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전기력의 크기는 일단 물리 시간의 대부분을 게 그런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멀어지니까 힘이 작게 작용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전하 때문이니까 전하량 Q로 이야기할 건데, 소문자 쓰기가 원활하지 않을 거니까 대문자로 쓸게. 하나를 갖다가 전하 띄고 있다 Q1, 또 다른 하나를 Q2라고 봤을 때 전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거리 제곱에 그리고 전하의 곱에 반비례 비례할 거니까, 이건 적자. F는 뭐라고? 그렇지. R제곱분의 K, Q, Q 다시 이렇게. K가 뭘까? 전기력 상수였다. 그 상수를 외우진 않아도 된다. 자, 1번에 같은 종류, 같은 동그라미, 전하, 같다. 청력의 동그라미 있고, 두 번째 2번에 전기력 크기 어떻게?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지.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곱 동그라미, 비례 동그라미. 세 번째, 거리 조심해야 돼. 항상 뭐라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 괄호 제곱 적어주고 X. 그치? 이번 문제 그럼 또다시 전기력 공식 적었던 거 박스 한번 해주고. 그치?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왼쪽에 거 보니까 플러스 Q, 오른쪽에 플러스 Q. 오, 뭐가 변했어? 그치? 플러스 Q짜리가 어디에? R만큼의 거리에 있다가 이 거리가 얼마로? 그치? 3분의 1을 R로 돼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거리가 3분의 1이 된다. 거리가 3분의 1이 된다. 이걸 적어봐야 돼. 이거 따라 적어봐야 돼. 거리가 3분의 1이 됐는지. 그러면 힘이 몇 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9배가 되었는지 확인. 그런데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넷째 줄, 다섯째 줄. A, B 사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였다? F였다. 그럼 여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 9배니까 9배라고 적는 게 아니라 F를 확인하고 9F라고 적어주기. 이게 정답이다. 자, 3번 할게. 3번. 자, 생소한 건데 3번 처음 들어본다. 전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전기장. 우리 자기장하고 마찬가지다. 전하를 뜬 애들인데 요거는 공식이 기억이 나야 돼. 선생님 수업 때 뭐라고 하냐면 F는 EQ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거든. 그치? 우리 IQ 들어봤지? 그런 것처럼 감성지수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 외웠어. F는 EQ. F가 뭐라고? 전기력. E가 뭐? 전기장. Q가 뭐라고? 전하 크기. 그렇지?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고 문제를 볼까? 단위는 맞춰주면 되는데, 일단 둘째 줄에 10N/S의 일정한 전기장 세기. 자, 이 10N/C이었다. 그때 얼마짜리? 0.2 쿨롱짜리. 그러면 이런 단위끼리 약분이 되고 숫자끼리 약분이 되는 거든. 우리한테 전기장 알려줬고 전하 알려줬으니까 힘은 얼마? 숫자는 숫자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그러면 정답은 2N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그래, 지금 그림의 거 설명 안 했는데요. 근데 여기가 균이라는 자기장 영역인데, 전기장 영역인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아까 어떤 거? 그치, 플러스 전하 띄고 있었지. 그럼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에서 청력이 작용할 거고 마이너스에서 인력이 작용할 거다. 그래서 전기력은 어느 쪽? 오른쪽 방향으로 될 거다.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 됐나? 자, 우리 익숙한 거 나왔다. 4번에 도선 동그라미, 전자 동그라미. 그래, 도선 속에서 금속이군요. 그렇지.
이 안에 누가 있다? 원자핵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렇지, 화학 시간에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 보여? 마이너스가 어떻게? 그치,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겠지. 흐름. 그러면 전자가 무슨 극에서 무슨 극? 그치? 전자는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분명히 플러스를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플러스 극 쪽으로 갈 거야. 그럼 어디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갈 거다. 그렇지. 그래. 항상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거니까 전자 자체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왼쪽이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 해놓고 문제 한번 보자. 자, 이거 전류가 흐르고 있다, 안 흐르고 있다? 그렇죠? 한 방향으로 쫙 가고 있으니까 흐르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극은 어디? P 쪽에 연결된 것 같다. 됐어? 넘어갈게. 자, 5번. 자, 그림을 딱 봤어. 그림을 딱 보니까 여기에 R1이 그리고 여기에 R2가 여기에 R3가. 그러면서 여기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고 여기 전압이 걸려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저항의 부호, 기호지, 그지? 그래.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건데 단위 어떻게? 옴이었다. 옴. 무슨 법칙이었지? 옴의 법칙. 그치? 일단 우리가 저항은 기호로 이렇게 쓸 거고 우리가 문자로 쓸 때는 R로 쓸 거고 단위는 옴이었다. 단위는 옴이었다. 그치? 어떤 값을 이야기하는 건 단위고 그림에서 회로에서 기호냐 공식에서 기호냐 다를 건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그치? 저항이 연결돼 있어. 저항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치? 무슨 연결? 생각났어야 된다. 직렬 연결이다. 그 직렬 연결은 뭐가 일정? 전류가 어디서나 일정하게 걸리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었으면 합성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합이다. 그렇게 됐었지? 그러면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볼게. 문제 보니까 뭐가 돼? 전압. 그리고 R1, R2, R3. 저항이 3개가 제시가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전류. 자, 혹시 보여? 거기 보니까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리고 전기장의 단위는 옴. 그치?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나는 옴의 법칙이 생각났는데 옴의 법칙이 뭐였냐고? 전압, 전류, 전기장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 뭐라고? V는 IR. 요거였지. 그럼 혹시 그런 거 기억나? 직렬에서는 저항의 합이 전체 저항이 될 거고 저항의 합이 V는 IR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딱 반석이 되는 거네. 그러면 12V였대. 몇 옴과 2옴과 4옴과 모르겠는 저항이 있는데 몇 암페어냐? 1암페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저항을 합하고 전류하고 곱하면 옴의 법칙. 나오겠어? 그럼 얘가 얼마? 전체가 12가 돼야 되겠지. 얘가 6옴이 되면 되겠네. 6옴. 됐어? 자, 2번에서는 얘는 1번이고 2번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 3옴에 7옴에 6옴을 알려줬네. 아니네. 쌤 밑에 거 위에 거 섞어버렸다. 쏘리. 3옴, 5옴, 2옴. 3옴, 5옴, 2옴. 3옴과 5옴과 2옴이다. 그럼 일단 얼마? 10이네. 10. 몇 암페어? 4암페어. 10옴. 그럼 몇 볼트? 그치, 40볼트. 이게 블랭크였네. 40볼트. 세 번째, 어떻게 있지? 그래, 30볼트래. 저항이 2, 6. 2, 7, 6. 뭐나, 몇 옴? 그치, 15옴이지. 얘가 15옴이란 말이야. 몇 암페어? 그렇다. 옴의 법칙으로 모든 게 해결. 그치? 그래서 지금 벌써 나왔는 게 공식이 몇 개냐면 지금 공식을 또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전기력 공식이 있었고 그리고
얘도 전기력인데요. 그치? 알려준 게 다른 거지. 알려주는 게. 우리한테 거리와 전하를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를 줬느냐에 따라서 써먹는 공식 자체가 전기력인데도 다른 거라. 됐지? 그리고 옴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저항의 크기는 직렬일 때는 모든 걸 합하더라. 여기가 공식 파트입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 한번 보면 어떤 도선을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고르게 늘렸다. 도선의 부피는 일정한데 길이를 몇 배로? 3배로 늘렸다. 물어는 게 뭐냐면 둘째 끝에 전기장은 처음에 몇 배? 전기장의 몇 배로 값이 변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도선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도선 안에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가 지나갈 거다. 그러면 이 원자핵들의 배열이라든지 그렇지 도선 종류 그리고 도선의 모양 어떻게 모양이 두 개지. 길이냐 굵기냐 이렇게. 그래서 쌩 여기 지나갈 건데 전자가 지나갈 건데 원자핵하고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충돌을 뭐라고? 그래 전기 저항 레지스턴스 R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많이 부딪혀? 터널이 그치 쌩님이 터널 속을 지나갈 거다. 터널 속을 지나갈 건데 어떻게 하면 터널 충돌이 많아질까? 터널이 길거나 굵기가 가늘면 서서 못 가고 기어가더라도 머리, 어깨, 팔 온갖 데가 다 부딪히겠지. 그래. 그래서 길이가 길고 굵기가 가늘면 저항이 커진다. 자, 길이를 기호로 그렇지 L이라고 하면 좋겠다. 굵기는 그치 S 쓰거나 A 쓰는데 일단 충돌 전기장이 커지는 것 이렇게 L하고 B래 S하고 반비례. 공식 뭐였지? R은 로우 S분의 L 그치? 한번 박스 해주고 자 분명히 스쳐 지나가면 생각나는 애도 있을걸? 그럼 이게 R이요. R은 R분의 V지. 언제 써먹어요? 그래. 선생님이 얘도 못 지우고 있는 게 이 F가 전기력이었거든. 이 전기력이었고 여기도 F가 전기력이었어. 하지만 주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르잖아. 내 잠 생각해봐. 가속도 이야기할 때도 그랬다. 시간 속도 줬느냐 힘 질량 줬느냐 달랐지. 그걸 같이 정리하겠다고. 그걸 같이. 그래서 얘는 저항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항을 다 적어주면 여기 공간이 좀 모자랄 거니까 얘들아 9번 문제 밑에 한 번만 적어줘. 쌤이 옛날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R은 로우 S분의 L이다. 그리고 R은 R분의 V인데 자, 첫 번째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모두 다 합하면 되죠. 두 번째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면 이렇게 저항이 일단 너희들 수업하기 전에 쌤 이걸 찍는 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시간 모자라면 쌤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야. R1, R2 이렇게 무슨 연결돼? 병렬 연결돼. 요거는 쌤이 학교 다닐 때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하다 보니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공익을 만들어 외웠는데 일단 잠깐만 병렬이 되면 하나의 저항이 있었을 때보다 분명히 굵기가 그렇지 굵어지지. 그럼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저항이 작아질 거란 말이야. 저항이 작아질 건데 얘들 이렇게 썼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그치? 그래서 선생님 성격이 급해서 R1, R2를 일단 통분을 좀 해다오. 하고 그리고 그치? 여기다가 그러면 아래 위로 R2를 여기는 R1을 곱했는 거 아닙니까? R1 플러스 R2. 그치? 그러면 이걸 약간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하면 언제? 병렬일 때만이다. 병렬일 때 R은 역수로 뒤집어야 되지. 그래, 쌤이 뭐라고 외웠다? 합분의 곱이라고 외웠다. 합분의 곱.
그럼 몇 번만 해보면 이게 익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합이고 얘는 합분의 곱 이렇게 되더라. 그치? 그러면 얘는 작은 저항보다 더 작을 거다. 더 작을 거다. 그럼 여기서 이 얘기가 우리한테 길이가 길어졌다, 굵기가 가늘어졌다. 어느 공식 써야 될까? 길이 굵기니까. 그치? 첫 번째 거겠지. 그러면 길이가 몇 배? 3배. 원기둥의 부피가 일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굵기는 3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얘가 번분수가 되지 않을까? 분수 속의 분수. 자, 계산하면 얼마? 9배가 되겠지? 9배. 그러면 정답은 몇 배? 답은 9배. 답은 9배.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번 아마 오늘이 제일 빡시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공식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공식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보고 자, 공식 외워야 됩니다. 공식 외우는데 같이 묶어서 외워야 다음에 활용도가 높다. 자, 그러면 7번. 7번에 쌤 좀 전에 일부러 얘기하고 지워버렸다. 7번. 딱 보는 순간 전기회로네. 전기회로인데 어머나 여기에 2옴짜리가 있고 위로 가서 몇 옴? 3옴. 밑으로 가서 몇 옴? 6옴. 그리고는 전체는 몇 볼트? 24볼트. 이렇게 돼 있네. 뭘 물었을까? 쌤 생각에도 그래. 저항과 전압을 제시해 줬거든. 우리한테 물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전류세기. 전류세기. 그럼 뭐 생각해야 될까? 그치? 일단 첫 번째. 저항이 무슨 연결됐는지. 저항이 이런 경우는 봤을 때 얘를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된 셈인데 이런 걸 우리가 혼합이라고 한다. 혼합 연결. 밖에서 크게는 직렬일 거니까 그러면 쌤 바로 공식에 넣도록 가르쳐줄게. 전류 물었지? 그러면 자 아직 안 되면 한 번만 마음속으로 보이는 IR 쌤 거 봤다. 그리고 I는 그치? R분의 V다. 자, R 직접 넣을 수 있을까? R. 자, 직렬이니까 합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거 따로따로 구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R은 2 더하기 뒤에 거 뭐? 합분의 곱. 합은 합해. 5분의 곱은 곱하지 말고 그대로 쓴다. 3, 6 이렇게. 그러면 날리면 얼마? 2 더하기 2. 4옴이 되겠네. 4옴. 분의 24V. 몇 암페어? 6암페어. 이렇게. 됐지?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하다. 이게 답이었다. 8번 문제. 8번 문제. 회로가 또 나왔지. 회로가 또 나왔는데 8번, 9번이라 잘 봐야 돼. 지금 8번, 9번은 무슨 문제다? 세트 문제다. 세트 문제. 자, P라는 저항이 있고 그 옆에 S1 스위치가 있다. 그 밑에 Q라는 저항이 있고 옆에 스위치가 S2가 있고 그리고 얘들이 연결되어서 회로에 전원장치가 있는 거다. 전원장치가 있고 그 옆에 어떻게 전류계도 하나 딱 있다. 됐지? 자, 그럼 봅니다. 너희들한테 셋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림 나는 옆에 거 그림은 어떻게? 가로축이 전압이다. 그리고 세로축이 뭐다? 전류다. 딱 보는 순간 쌤 항상 뭐 그렇지. 그래프가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공식이 생각이 나야 된다. 어떤 공식? 세로 성분, 가로 성분을 포함하는 공식이 생각이 나야 된다. 뭐였지? 그렇지. V는 IR, 옴의 법칙이겠네. 그럼 뭐 물을 것 같아? 당연히. 그렇지. 저항 묻겠지. R은 뭐분의 뭐? R은 I분의 V. 잠깐만. 생각났어? 기울기는 뭐? V분의 I. 그러면 그래프가 있었다면 얘가 기울기가 큰 거. 기울기와 저항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지. 얘들이 저항이 작고 얘가 저항이 클 것 같다.
자, 그러면 얘들한테 제시된 건 몇 볼트였냐면 10볼트일 때 전류의 세기가 얼마였냐? 0.4A였고 10볼트일 때 얼마냐? 0.1A다. 이렇게. 위에 게 누구? P. 밑에 게 누구? Q. 자, 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냐고? 일단 여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저항을 구해야 돼. 저항. 이렇게 할까? 저항 R인데 누구 거? P 거. R은 자, 로 S분의 L일까? P분의 Q R은 I분의 V. I분의 V를 써야 되겠지, 여기는. 그치. 그래서 R은 I분의 V. 공식 쓰고 그 다음에 암산해도 괜찮아. I분의 V. 그렇지. 얼마분의 0.4분의 10이면 자, 무조건 다 1을 만들거나 하는 게 그냥 소수점을 없애, 일단. 무조건. 그럼 얼마분의 4분의 100이 될 거고. 그럼 얼마? 25ohm이다. 25ohm. RQ. 분의 뭐? I분의 V. 얼마분의? 0.1분의 10이니까. 얘는 얼마? 100ohm. 그치? 그러면, 자, P가 얼마? 25ohm. 그치? 숫자만 적으면 안 돼. 단위까지 적어줘. 100ohm, 25ohm 적었지? 이제 문제 볼게. 자, 첫 번째. 8번 문제. 전원장치 전압이 5V일 때 5V 동그라미 어머나 어떡하지? 누가 바뀌었어? 전압이 바뀌었지. 그런데 봐봐. 이게 지금 전기 저항이 바뀔까? 아니지. 도선의 종류와 모양이 그대로일 거니까 얘는 R이 일정해. R이 일정한데 전압을 바꿨지. 그치? 전압을 변화시켰지. 그럼 뭐가 변할까? 전류가 바뀌겠지.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변한지가 중요해. V는 IR. 누가 일정할 거다? 그래, 저항이 일정할 거다. 그러면 남았는 두 개는 무슨 관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지, 비례관계. 공식 쓰고 비례한다. 아, 그럼 우리는 아까 알고 있던 게 10V였잖아. 10V였다가 5V로 하면 전압이 얼마? 절반으로 줄었다. 그럼 전류도 마찬가지겠지? 요걸 기억해야 돼. 누가 일정할 거다? R이 일정할 거다. 그럼 꼭 적어야 되는 건 요거였다. R이 일정한 상황에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그래프에서 보이는 10V보다 어떻게? 앞쪽에 5V 있으면 전류도 그렇지. 일정한 1참수니까 절반이 될 거잖아. 1번. P에 흐른 전류는 몇 암페어? 그렇지. 0.2A. Q에 흐르는 건 어떨까? 0.1이었으니까 0.05A겠다. 이렇게 되겠지. 이번에 S1과 S2를 동시에 닫았을 때 합성장은 이번에 이렇게 동시에 닫았단 말은 그치? 쟤들 둘이가 어떤 연결? 병렬로 연결된다는 거지. 합성장이라 그랬어? 합성장. 뭐? 병렬인데 합성장이면 쌤이 가르쳐준 공식 뭐? 그치? 식을 정리하자면 두 개일 때만 그렇다. 합분해고 합이 얼마였을까? 그치? 합은 더 하라 그랬지. 125 곱은 곱하지 마라 그랬다. 그대로 쓴다. 얼마 곱하기? 100 곱하기 25. 그럼 혹시 보일까? 날리자. 얼마로? 그치? 5분의 1. 얼마? 20. 아까 선 여기서 적었던 기억나? 작았던 거. 작은 저항보다 더 작을 거다. 누가 작아? 25가 작은 거지. 그거보다 더 작아졌어. 내가 똑바로 구한 거 맞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한테 이번에 몇 옴? 20옴. 그럼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이 방법 말고도 있겠지. 자, 쌤 다른 하나를 더 알려줄게. 무슨 얘기냐? 얘들 지금 전압과 전류를 알지 않나? 그럼 쌤 생각은 이래. 여기에 10V가 걸리고 위에 저항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P가 있고 여기 Q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흘렀는데 몇 암페어? 그렇지. 0.4A가 흐르고 0.1A가 흐르지. 그럼 한마디로 전체는 0.5A가 흐른 거야. 그럼 뭐라고? V는 IR. 전체 전압이 10. 전체 전류가 0.5. R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 그렇지. 25.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알게 되면 얘도 쟤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길 수가 있다. 됐어? 3번에. 나한테 기울기는 어때? 우리 이미 구했음. 기울기는 V분의 I니까 뭐? 그치?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R분의 1을 요구하는 거지. 저항의 역수. 이렇게. 저항의 역수. 됐어? 자, 9번 문제. 저항은 누가 더 작을까? P가 작다. 그치? 그럼 작다가 맞겠네. 두 번째, S1, S2를 동시에 닫았다. 전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가 어떨까? 이거 동시에 닫았을 때 P가 전류가 더 셌는데? 그러면 P에서가 크다. 그렇지? 그러면 병렬이었으니까 V는 IR. 누가 일정? 그치? 병렬은 전압이 일정. 그럼 어때? 저항이 작은 애들이 전류는 세겠지. 누가 저항이 작아? P네. P는 저항이 작으니까 방해한 전류가 작으니까 많이 흐를 거다. 됐어? 자, 세 번째. PQ, 직렬 연결함 합성 저항은. 얘들아, 직렬 연결이래. 우린 이미 저항을 알아 몰라? 하나는 100오hm, 하나는 25ohm이야. 직렬하면 어떡해? 그렇지. 합성 저항은 그 두 개를 뭐 해라? 합해라. 왜? 길이가 단순하게 길어지는 거니까 합하면 되겠다. 그래서 125가 돼야 되겠지. 그치, 고치고 X. 2번. 그다 3번, X 4번. S1, S2 동시에 닫았을 때 걸린 전압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 병렬이었기 때문에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전압계도 병렬 연결했다. 전압 똑같을 거다. 됐어? 자, 계속 55쪽을 좀 할게. 55쪽. 55쪽에는 이제 좀 생소한 게 나올 거거든. 생소한 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중학교 때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축전기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축전기. 그럼 말 그대로 얘가 뭐라고? 축전기. 전기를 갖다가 저축을 한다. 그치? 충전, 방전 이거 두고 이야기할 거거든. 충전, 방전 두고 그때 일단 55쪽이라고 수정을 좀 하고 55쪽이다. 수정을 할게. 55쪽에 10번에서 12번까지 세트 문제인데 자, 늘 쓰는 건데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야. 두 개의 평행판 축전기 AB가 있다. 그때 컴퓨터 자판이 이렇게 돼 있대. 자, 쌤이 얘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일단 축전기는 전지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축전기는 요게 축전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장치 전지는 이렇게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리고 긴 건 가늘고 짧은 건 굵었잖아. 근데 축전기는 그렇지 않아. 길이가 똑같고 굵기도 똑같고 그 평행한 판이 금속판이 두 개 있었을 때 축전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축전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걸 기억을 했었느냐. 공식들이 있었거든. 공식 한번 써보고 이야기할게. 축전기의 전하. 이게 축전기의 전하. 자, 우리가 이런 용어를 해. 전기 용량. C. 그리고 전하. 볼트. 그리고 두 축전기 금속판 사이의 거리 small t.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장도 한번 해볼까? 전기장 이렇게. 그래. 전기장 했으니까 아까 우리 F는 EQ 있었나? F는 EQ. 이건 전하량 좀 적어두고 할까? 전하량. 그러면 전기력 F. 이렇게. 됐지? 일단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전하량은 어때요? 이렇게. 전하량. 그때 그 설명까지 다 하긴 그래서 Q는 CV다.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을 곱. 그게 바로 전하량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걸어주는 전압을 알면 여기 얼마의 전하가 충전될지 알겠다.
됐지? 그 전기 용량 얼마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전압이 세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전화가 많이 충전되겠지. 왜 우리 휴대폰에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짝만한 거 보조 배터리 걔들. 그치? 전기 용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치? Q는 CV. 그 다음에 자, 얘는 뭐? 전기장을 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쌤이 그래 VED V는 ED 그러니까 이게 위치 에너지 같이 될 거니까 공식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걸로 하고 이 공식 V는 ED 그래서 D 분의 V가 될 수도 있다. 이 공식 하나 그리고 난 뒤에 이 페이지에 쭉 했는 것을 모아보니까 그렇더라고. F는 뭐라고? EQ 요 세 개가 있더라. 요거를 두고 할 건데 지금 사실 일부는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뭘 생략하고 얘기를 안 하냐면 자, 우리한테 저항은 병렬이 연결될 수가 있고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직렬로. 그것처럼 C 전기 용량이 들어간 축전기 역시 직렬 병렬이 있는 거야. 근데 마치 저항이 병렬 연결된 건 축전기가 직렬 연결된 상황하고 똑같고 얘들 둘이가 반대 병렬 연결된 상황하고 똑같다. 시간 부족으로 서 이것까지 다 설명 못 하겠는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을 좀 하자. 자 10번에서 12번 10번 문제 기억관이 은키를 모두 누르지 않았을 때 근데 이게 눌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축전기가 있으면 이들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 전기 용량이 커져. 거리가 짧아지면 전기 용량이 커질 수가 있다. 많이 저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 저장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뭘 넣어줘. 뭘 넣어주는데 걔 이름이 뭐냐면 유전체인 거야. 유전체란 물질이 있어. 저걸 좀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됐지? 그래서 그림에 보니까 자 고정판이 있고 움직이는 판이 있다. 위에 키를 누르니까 밑에 고정된 판이 있고 위에 움직이는 판이 밑으로 내려오면 거리가 좀 좁아지면서 전기 용량이 커져서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10번에 그림 보니까 기억이라는 거, 니은이라는 거, 키보드가 있는 이 축전기, 여기 축전기 얘들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치? 여기에 전원 장치가 있었는데 직렬이겠다, 병렬이다? 그렇다, 병렬이다. 쌤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지? 축전기가 병렬 연결될 땐 저항이 직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했지? 그치? 직렬인 것처럼. 일단 첫 번째 10번에 기억과 니은을 모두 누르지 않았대. 모두 누르지 않으면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전기 용량은 작을 거다. 두 번째, 기억 키만 눌렀고. 세 번째, 기억과 니은을 모두 눌렀대. 모두 눌렀대. 그러면 쌤 생각은 이렇다. 얘들 누르지 않았을 때 기억만 누르고 니은은 누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모두 눌렀을 때 모두 누르면 거리가 어떻게 좁아져서 전기 용량이 커졌다. 하지만 얘들이 병렬이면 저항에서 직렬이랑 마찬가지지. 그렇지. 합해줘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해줘서. 그러면 얘도 전기 용량이 커질 거니까 이게 제일 커질 거고. 이건 전기 용량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은 전기 용량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결국 C1보다 C2보다 C3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다 기억하기보다는 일단 얘만 좀 기억을 하자. 유전체를 넣으면 그리고 거리가 짧아지면 전기 용량이 커질 수가 있다. 쟤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 11번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A에서 유전체 제거 밑줄
얘가 도와주는 애 아니야? 저장 잘하도록. 얘를 갖다 제거했대. 그럼 잘 저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런데 제거했더니 완전 제거했거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판이 고정판에 닿았다. 어머나, 거리가 얼마래? 거리가 0이 된 거야. 그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저장이 안 돼. 저장이 안 돼. 그래서 두 극판 사이의 전압이 얼마가 되냐? 얘를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전위 차이가 생겨야 전압이 생기는데 거리가 0이 되면서 전압의 크기가 아예 0이 되는 거지. 아예 0이. 됐어? 그럼 B에 저장이 되는 건 A나 B나 동일하게 될 거거든. 동일하게. 동일하게 될 거니까 결국은 A도 B도 둘 다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거는. 다음에 축전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때 얘기를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1번. 기어 키를 눌렀을 때 A 전기 용량 전압 어땠을까? 일단 키를 눌렀다.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럼 전기 용량은 어때? 커지겠지. 커지는데 그래도 전압이 증가할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전원장치에 있었었고 거리가 가까웠지. 전기 용량이 커지겠지. C는 커지고 거리 때문에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거고 전압은 그대로 있는 거. 전하가 많이 저장이 되겠지. 전압은 일정할 거니까 발음면 돼. 전하량의 크기가 커질 거다. 전압은 결정이 된 거다. X. 이번에 기억을 눌렀을 때 A에 저장된 전하량은 증가한다. OX. 그치? 뭐라고? Q는 CV니까. Q는 CV니까. 전기 용량이 증가하고 전압은 일정할 거니까 전압은 결국 커졌다. 5. 세 번째, 기억을 눌렀을 때 B의 전기 용량, B의 전하량 어떨까?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변했다고 해서 얘가 변할까? 물론 전압이 제로가 되어서 아까는 변했던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른쪽에 거 전압의 크기는 그대로. 왜냐? 우리가 본 거 전압은 각각 걸렸던 거고 그리고 얘만 거리가 가까웠고 전하량이 달라졌고 3번에 그 전하량은 니은 거는 얘들은 거리가 일정, 전압도 일정. Q는 CV니까 B의 거는 일정할 거다. 디귿. 기어키에서 움직이는 판과 고정판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유전체를 제거했대. 그럼 유전체는 아까 저장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라 했지. 거리가 0된 거하고 다른데 유전체를 제거하면 전하량이 줄어든다. 저장이 잘 안 된다. 그치? 그 정도. 13번. 그러니까 쌤이 지금 바뀌는 교육과정을 봤을 때 축전기 해서 충전대가 어디 쓰느냐 이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 자, 13번 해볼게. 도체판에서 AB로 만들어진 축전기. 전압이 일정한 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래서 스위치 닫아서 충전을 한다. 그리고 나는 충전을 다 했어. 축전기는 길이와 굵기가 똑같고 배터리가 있다.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서 그러면 어떻게 왼쪽에 여기에다 충전 중인 거지. 그러면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전류가 갈 거고 그 전류를 마치 플러스 전하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그래 전하가 쌓이게 될 거고 전하가 쌓이게 될 거고 그게 충전이란 말이야. 일단 기억해. 1번 가에서 전자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나왔으니까 위에서 연결하면 P 방향이 되겠다. 2번 충전되는 동안 AB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여기에서 전기장 세기가 증가할까? 전기장 세기 E는 D분의 V지. 그치? 전기장 세기는 E는 D분의 V인데 여기 거 봤을 때 전압 걸어준 건 또 그치? 얘가 충전돼야지. 자꾸 쳐야지. 충전. 전압이 높아질 거니까. 거리 일정한 상황인데 전기장 세기 세지겠다. 충전하면 세질 거다. 5. 세 번째, 나에서 A는 어떤 전하로? 그치?
전류가 흘렀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 4번 A, B 사이 전위차. 전원의 전압하고 똑같다. 나는 뭐냐면 여기서 충전을 다 하고 얘를 열어버렸어. 그럼 이렇게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여기를 열어버렸으니까 결국 충전 다 되고 난 뒤에 열었다. 얘들이 어떻게 전원장치의 전압하고 같은 상황이다. 다 했으니까 충전 완료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A, B 사이에 얘가 이제 배터리처럼 전원장치처럼 작용할 거니까 전원장치의 전압하고 동일하다. 오. 자, 나에서 A, B 사이 전기장이 0일까? 나에서 A, B 사이 전기장이 0은 아니겠다. 왜? 전기장 거리 있고 전압이 있는 거니까. 전기장은 0은 아니다. 정답 몇 번? 5번. 좀 생소하지? 자, 14번. 그림과 같이 전기 용량이 0.1페럿. 여기에 전기 용량 C가 0.1페럿. 이 단위가 이렇게 된 거야. 0.1페럿. 그리고 AB 사이 거리가, 자,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얼마? 5cm? 아니야, 별로인 것 같아. D를 얼마? 0.05m. 그치? 이렇게 딱 붙여주기. 0.05m.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얼마짜리 플러스 0.1쿨롱짜리 전하지. Q지. Q. 전하가 플러스 0.1 쿨롱 이렇게 됐다. 자, 일단 기억해. 충전이 완전 충전되었대. 전하량은. 자, Q는 뭐라고? CV. Q는 CV. 옆에 쌤이 그림에 안 그렸는데 10V가 있지. C가 뭐? 전기 용량 0.1페럿. 곱하기 몇 볼트? 10V. 곱하면 1. 전하량이니까 단위는 쿨롱. 이렇게. 두 번째, 니은에 전기장 세기. E는 어떻게? VD. V는 ED.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 됐어? D분의 V.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0.05인데 전압이 10V. 이렇게. 그러면 얼마? 20분의 1이었지? 올리니까 얼마? 200이었고 전기장이니까 우리한테 단위는 뭐? V 이렇게 되니까 볼트 퍼 미터다. 전기장 세기. 됐어? 세 번째 양전하고 받는 전기력. F는 뭐라고? F는 EQ. 전기장 알고 전하량 알고. 전기장 얼마? 200. Q 얼마? 0.1 쿨롱. 0.1. 그럼 남은 게 얼마다? 그냥 이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고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자체를 모르네. 그냥 양전하 플러스 1 쿨롱짜리가 받는 거. 그래서 얼마? 200 뉴턴.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5쪽까지 했고 지금 이번에는 쌤이 웬만하면 영상을 연결해서 찍어 둘 테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끊어서 그리고 필요하면 왔다 갔다. 저번에 보니까 쌤 문제풀이를 여러 개로 주니까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해놔 볼게. 어느 게 나을지 다시 얘기를 해주라. 자, 갑니다. 그 뒤에 56쪽에 보면 15번. 페이지 56쪽. 15번. 자, 15번에서 18번까지는 또다시 스킬이 많이 필요하고, 이건 물리 1에 있던 건데, 자, 일단 그런 거 있죠. 평행하게 놓인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어. 그러면 쌤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볼게. 직선 도선이 있었는데, 직선 도선에 전류가 I가 위로 흐르고, 그리고 밑으로 얼마? EI의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러면 쌤이 봤을 때 요 점하고 요 점은 각각 도선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동일하게 떨어진 지점에 점을 찍어준 것 같아. 이 점이 P, 그리고 Q, 그리고 R.
됐어? 자, 이 단어는 뭐였냐면, 자기장이었다. 자기장. 그럼 자기장이 뭐죠? 그치?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한 공간이 자기장이었는데, 전류가 흘러도 그러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는 좀 독특한 게 어디에? 거리에 반비례. 전류의 세기에 비례. 이게 왜 좀 특이하냐면 다른 애들은 거리 제곱인데 이건 거리의 반비례, 전류 세기의 비례 이렇게 나와. 그치? 그래서 자기장 B는 R분의 I에 비례한다. 우리는 원형도선도 있고 직선도선도 있고 솔레노이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형도선, 직선도선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솔레노이드에서는 공식이 B는 비례한다. NI. N은 길이당 가문수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쌤이 문제를 넣어놓진 않았거든. 계산이 많이 복잡하진 않아서 요걸 잠깐만 할게. 이렇게 하면서 얘는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방향을 부호로 내가 두고 할 거야. 시험 문제에서는 방향을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쌤 어떻게 이게 지면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앙페르 법칙입니다. 암페어라는 그 공식 단위 나오게 되는 게 앙페르. 프랑스 학자 이 사람 때문인데 전류가 흘렀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며 4개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전선 오른쪽과 왼쪽은 자기장이 칠판 안으로 들어가고 칠판 안으로 나오지, 칠판에서 나오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향을 부호로 표시를 할 건데 선생님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두고 풀게. 그리고 표처럼 풀 거야. 표처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18번 밑에서 빈여벽에 뻥뻥 비워놨지. 근데 18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 18번 아래쪽에 빈여벽 뻥뻥 있었을 때 이쪽에만 쓸 거다. 절반에만. 왜냐? 얘 거 여기 좀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은 일단 이게 도선이 A고 도선이 B고 PQR 점 있잖아. 그래. 일단 잠깐만.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는 거 보고 몇 칸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P점, Q점, R점이 있고 이 PQR점은 도선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A, B에 의해서 형성되는 합성 자기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로 4칸, 세로 4칸 될 건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한 방에 적을 거거든. 어떻게 한 방에 적냐고? 자 일단 보자. A 도선만 한번 볼게. A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P점에서는 나오는 방향, Q점과 R점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다. A 도선 때문에 P점은 전류가 흐르면 나오는 방향, 그리고 돌아서 들어가면 Q점과 R점은 들어가는 방향. 선생님이 일단 순서를 정할 거다. 나는 방향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거리 체크하고 전류 세기를 체크할 거다. 이 순서를 지킬 거니까. 그럼 B도선에서도 해야 되겠지. B도선 도선이 아래로 전류가 흐르면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나오게 될 거니까. 그치? P와 Q에선 들어가고 R에선 나온다. 이해가 될까? 안 되는 사람은 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 다음 거리 확인할게. A에서 P, Q, R까지. A에서 P까지 몇 칸? 거리 1. A에서 Q까지 거리 1. A에서 R까지 하나, 둘, 셋, 거리 3. 됐지? B에서 A까지 하나, 둘, 셋, 거리 3. B에서 Q까지 1. R까지도 1. 됐지? 전류 세기는 어때요? 라고 하니까 A는 I, B는 2I. 맞지? A 때문에는 I가 흘렀으니까 1, 1, 1. 전류 세기. B 때문에는 2I, I 생략했습니다. I 생략했다. 밑에 거는 R이 있어야 될 거고, 위에 건 전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선생님은 생략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 됐지? 응.
자, 그럼 잠시 지울게. 요 얘기는 R분의 I를 생각을 했다. 자, 합성 구해보자. 자, 얘를 얼마? 그치, 분모를 3으로 통분을 한다. 분모를 3으로 통분을 하면 얘는 3분의 3이니까 플러스 얼마? 3분의 1. 얘는 그치, 해버리면 얼마? 마이너스 3. 혹시나 마이너스 3분의 9로 적어볼까? 얘들은 합성하면 얘도 3분의 6 나오나? 3분의 6. 그러면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 놓고 이제, 자, 문장을 한번 보자. 이 문제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이 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봅니다. 15에서 18번 세트줄. PQR은 모두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 밑에 밑줄. P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다. P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이다.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거야. P에서 AB 때문에 자기장 세기는 방향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냥 요 얘기를 갖다가 얼마로? B로 할게. 이렇게 알려준 거라. B로. 됐어? P에서 AB 때문에 생긴 합성 자기장이 B다. 이 말이거든. 이만큼. 그래, 그럼 이게 얼마? 얘는 3B겠지. 크기로는. 이건 2B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 됐어? 자,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 전선에 전류가 흘렀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직선이 흐른 도선 옆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건데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걸 어떻게 거리의 반비례 전류에 비례한다는 공식을 교수님이 찾아냈어. 그것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점이 있고 도선이 여러 개가 있으면 표를 그리는 게 안전하거든. 안전하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얘를 잘 읽어줬어야 됐고 쌤 표 그릴 때 그러면 점이 하나 둘 셋 그래 지점을 쌤 세로로 할 거다. 지점을 그리고 도선을 가로로 왜? 그래야지 이렇게 가로로 돼서 적기가 원활하거든. 그치? 세로로 적는 거 더하기보다 가로가 편하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이걸 토대로 가자. 15번.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얘네. 그치? 그럼 P에서 A에 의한 거. 그럼 15번의 정답은 어떻게? 3B만큼이 되고 얘들 같은 경우 어떻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종이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왜? 쌤 아까 플러스를 나오는 방향이라 한다 했잖아. 그거 원칙대로. 자, 16번. R에서 A에 의한 요거잖아. 그럼 어떻게? B가 되겠네. B가. 16번. 그러면 일단 1B야.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이야. 내가 기호로 해놓고 나면 훨씬 더 편하지. 세 번째, 17번. PQR에서 AB 합성 자기장 세기를 얘들 9등으로 하라고 17번. 그럼 PQR 누가 제일 세? 자기장 Q에게 제일 세고 자기장 R에게 좀 작고 이렇게 쓰냐고? 이렇게 써. 기호 자기장 P에게 제일 작다. 이렇게 할 거니까. 됐어? 넘어갈게요. 자, 18번. P에서 B에 의한 거. 그렇지, 우리가 바꿔 적어봤다. 2B다. 땡, 2B. Q에서 B에 의한 거. 그럼 Q에서 B에 의한 거. 아까 어떻게 했지? 3분의 1이 B였지. 몇 배 해야 돼? 이 숫자에 3배를 붙여줘야 돼. 3B를 붙여줘야 되는 거라. 3B를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6B 크기다. 오네. R에서 B. 이거 역시 6B 크기인데 땡이지. 1번도 틀렸고 2번 맞고 3번 틀렸고 4번. R에서 AB. 그러니까 플러스다.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19번.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패턴이 22번까지 연결이 될 거거든.
같은 패턴이 22번까지 연결이 될 거라서 같이 좀 가볼게. 19번.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 자기장의 세기는 자극에서 멀수록 세다. 자석 얘기하는 거지. 자석의 자기장 세기. 자극에서, 크기에서 가까워야 센 거지. 그래서 땡. 두 번째, 자기력선 갈라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오, 마지막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오. 4번, 조밀, 동그라미. 조밀한 게 어떻게? 세다. 그래서 자속 밀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촘촘하면 센 거다. O가 된다. 자, 4번. 5번. 한 점에서 접선 방향. 그치. 그었을 때 접선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20번. 전류 세기가 I, 무한의 긴 직선 도선이 있다. 거리가 R, 동그라미. 세기를 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 B, 동그라미. 그런데 20번. 그러면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거리가 R 있고 전류 세기가 I일 때였다. 끊었지? 쉼표 뒤에. 세기가 얼마? 4I인 전류가 흐르고 거리가 얼마? 4분의 1R. 왜 이렇게 적었냐고? 마지막에 직선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 물었지. 자기장 세기는 R분의 I에 비례할 거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되었을 때 B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봉분수 값이잖아. 얼마? 16. 답은 얼마? 16B가 되겠다. 됐습니까? 21번. 21번. 자, 교수님이 실험을 이렇게 했는 거야. 자, 어느 지역에 나침반을 두니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저쪽으로 향하더라고. 그 위로 기둥을 세워서 도선이 나란하게 되도록 하면서 전원장치 연결한 거지. 전원장치도 연결하고 전선이 연결도 되고 뭐 스위치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지금 여기 처음 들어보는 거 있는데요. 자, 밑줄 가변 저항기. 자, 너희가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다. 들어봤다. 가변, 변할 수 있다. 누가? 저항 크기. 쉽게 저항 크기를 바꾸는 기계를 가변 저항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니크롬선 감겼을 때 여기다가 집게 하나 놔두고 이쪽에는 집게를 여기 노란색처럼 하느냐 파란색처럼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 길이가 달라졌거든. 파란색 하면 이만큼이 저항 길었고 노란색 하면 이만큼 저항 길이가 짧아서 저항이 작고 저항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변장기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다. 그 정도만. 전원장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자, 그림에서 그럼 봐야 되는 게 있어. 여기에 플러스 쪽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전류가 가겠지. 쌤이 그림하고 조금 방향이 약간 다른데 어쨌든 이쪽이 플러스라서 이렇게 전류가 갈 것 같아. 그치? 요거 체크해야 돼. 전류가 가면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는 요쯤에 좀 적을까? 요쯤에 그림인데 어디 적어놔라. 어떻게 적냐면 자기장은 누구? 지구 자기장 더하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 지구가 동서남북 북쪽으로 가리키게 하는 자기장이 있고 그리고 전류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거다. 그러면 전체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지구 자기장 때문에 북쪽을 향하는 당연하고 그런데 앙페르 법칙 전류가 흘렀지?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 때문에 그치? 조금 동쪽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북동쪽으로 바늘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일단 1번 직선 도선을 전류 방향은 남쪽이다. 전류 방향은 이렇게 플러스 전원에서 나오면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두 번째 가변 저항 감소. 그럼 잠깐만 가변 저항 감소. 그러니까 저항 감소라는 거지. 그러면 전원장치 일정하니까 전압은 똑같은데 저항이 작아지면 그렇죠. 그러는 전류의 세기가 세질 거고 자기장 세기가 세질 거다. 됐어? 그래, 기호에 대해서 익숙해지자. 쌤 계속 기호를 할 테니까. 첫 번째, 전원장치의 극을 바꾸면. 극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동쪽으로 오는 게 서쪽으로 가지 않을까? 방향이 달라지지 각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세지면 회전각이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4번.
3번 틀린 거다. 4번.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동쪽이다. 그치? 전류 때문에 앙페르 법칙. 다시 무슨 법칙? 한 번만.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누가 형성이 된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앙페르 법칙. 동쪽 되더라. 오. 자, 얘를 갖다가 기둥을 좀 높여. 도선 위까지 올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세기가 좀 약해지겠지. 그래서 북동쪽으로 가는 게 약간 북쪽을 조금 더 회전각이 줄어든다. 지구 자체는 북쪽일 거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 전류가 딱 흐르는 순간 어떻게 확 이렇게 동쪽으로 회전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파란색처럼 기둥 확 높였거든. 그럼 거리가 멀어지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회전각이 좀 줄어들어서 그치 북동이긴 한데 조금 덜 동쪽 이렇게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아까 처음에 쌤 설명했듯이 22번은 표 그려야 될 거거든. 표 그려야 될 거니까 약간 왼쪽에. 자, 아까 쌤이 점이 세로로 있었지. 세로로. 그럼 A점과 위에 비워놨어. B점과 C점. 그리고 도선이 P가 있었고 Q가 있었고 합성되는 발표고. 도선이 있었으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자기장 세기를 적을 거다. 자기장 세기. 그러면 자기장은 어디 비례할 거다? R분의 I. 여기 비례할 거다. 자, 일단 확인할 건데 밑에 봐봐. 자기장의 세기를 마지막에 비교 동그라미. 비교만 할 거니까 굳이 어떤 값이 필요하진 않아. 상대적인 값으로 하면 되거든. 그때 도선이 P 도선이 있고 Q 도선이 있고 각각의 거리가 0.1, 0.1, 0.1, 0.1, 0.1. 이 숫자를 다 정량적으로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3A가 위로, 여기 2A가 아래로. 자, 아까 쌤 뭐부터 한다 그랬지? 그치? 방향, 분모에 있는 거, 거리, 그리고 전류 세기. 자, 그러면 점이 A점, B점, C점. 확인할까? 전류 P 위로 가지. A는 나오고 BC는 들어가고 A는 나오고 BC는 들어간다. Q 때문에는 들어가니까 AB가 들어가고 C가 나온다. 됐어? 거리는 어때? Q에서 A까지 1, B까지 1, C까지 1, 2, 3. A까지 B까지 C까지 1, 2, 3. 1, 1, 3. 됐어? 자, 도선 Q에서 다시 본대. 점 A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3. B까지 한 칸, C까지도 한 칸. 3분의 1분의 1분의. 됐어? 전류. P에 의한 도선의 전류 3. Q에 의한 거 전류 얼마? 2. 일부러 쌤 색깔 바꾸는 거 누구 편하라고 했는 건데 따라 적을 필요는 없단다. 자, 계산할게. 어떻게? 3으로 통분. 그러면 플러스 3분의 7.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 그냥 줄게. 비교할 거니까. 얘들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2지. 그럼 얼마? 플러스 1. 그럼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고 자기장 B의 게 제일 크고 A의 게 3분의 7, C의 게 3분의 3이니까 제일 작겠네. B, A, C. 됐지? 그 얘랑 우리한테 비교하는 건 등호나 부등호 쓰라는 얘기들은 부등호. 요거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답해주라는 얘기야. 됐지? 넘어갈게. 넘어가서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 몇 문제 안 남았다. 자, 또다시 다른 단원이 나타난다. 다른 단원이 나타나는데 일단 57쪽 57쪽은 일단 전자기 유도인 것 같아. 전자기 유도 57쪽부터 자 23번에서 26번까지 23번에서
26번까지. 어떻게든 물리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딱 정복이 되면 되게 편한 건데, 자, 균이란 자기장이 있다. 균이란 자기장이 있고, 이 균이란 자기장에 도선이 있는 거야. 전선이. 근데 이 전선에 전원장치가 없어. 전원장치가 없으면 전선에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지, 그치? 그런데 뭐 했냐? 첫째 줄 정사각형 도선이 끊고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방향의 자기장. 너희들 벽 뒤쪽에서 N극, 칠판 앞쪽에 S극. 그래서 뒤에서부터 자기력선이 튀웅튀웅튀웅 화살처럼 막 들어가고 있는 그 영역이다. 그런데 셋째 줄 나는 가에서 자기장 세기. 이 자기장 세기가 변한다는 거야. 화살처럼 날아오는 게. 그럼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 그럼 잠깐만 쌤 뭐라 그랬지? 기억하고 있나? 그래프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공식이 생각나야 돼. 공식이. 뭐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그치? 뭐였냐고? 여기 면적이 S. 이게 도선에서. 가면수. 이거 N. 아마도 N과 S는 안 변할 것 같아. 아마도 N과 S는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델타 T분의 델타 B가 전압 크기에 비례할 거고 전류색에 비례할 거다. 그럼 마이너스 뭐였죠? 방해하는 방향. 이게 들어가는 자기력 선수가 늘어났지. 싫다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왼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는 전류가 흐를 것 같다.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어차피 부호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부호는 방향. 근데 얘들 기울기가 결국 전압, 전류가 될 거니까 기울기가 반대로 되는 건 전류 방향도 반대가 될 거다. 됐어? 자, 그럼 이때는요. 이래 봐. 기울기가 0이지. 전압의 세기가 0이지. 전류도 0이겠지. 확인할게. 23번. 도선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이걸 뭐라고?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교육과정에 유도 기전력. 긴데요. 그냥 전압이라도 이렇게 하기도 했다. 유도 기전력. 배터리가 없는데 유도 전류가 생기게 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 일단 얘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까? 전압 어떻게 하면 더 클까? 일단 기억해. 도선의 면적이 더 크게. 얘는 바뀌진 않지만 도선의 면적이 이만큼 더 커져. 그러면 똑같이 변해도 지나가는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크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면적 크게 그렇지. 면적을 넓혀주면 자기력 선수가 변화가 크다. 뭐라고? 자기력선수. 요거 BS 변화가 클 것 같다. 기억이. 두 번째 자기장 세기를 더 세게. 자기장 세기 세지면 세지겠다. 방향 반대는 의미 없지? X. 정답은 기억니은. 24번 BD 구간 중 B에서 D까지 쫙 봤을 때 얘하고 전류가 반대는 B. 두 개는 기울기가 반대. 전류가 반대로 흐를 것 같다. 그러나 유도 전류 방향 A의 거하고 반대로 흐르는 거. 세 번째 25번.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전류 세기를 물었단 말이야. 아까 쌤 뭐라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전압인데 어차피 전압은 전류하고 비례할 거다. 기울기가 몇 대 몇인지 하면 되겠네. 가로가 T0니까 세로가 3대 1. 되겠어? 전류의 세기가 25번은 I, A1일 때, I, B일 때, 요게 1대 3, 요게 1대 1로 된다. 3대 1. 됐지? 26번. 유도 전류 세기는 언제가 됐을까? 기울기 제일 큰 거. A 맞겠나? D에서는 어차피 T일 때 몇 칸? 2칸 내려왔거든. 이번에 유도 전류 A, B, C, D 모두 계속 흐를까? 아니요. C 구간 전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에 이번에 X.
세 번째 A는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걸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상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계 반대로 전류가 흘렀다. 그럼 3번은 O. 4번 유도 전류 세기는 B에서 기울기에 비례한다. OX. 맞지? 됐나? 27번 원형 콜 위에서 용수철에 매달린 자석이 위아래를 진동한다. 여기에 용수철이 있었고 자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기둥에 전선이 돌돌돌 말려서 여기에 검유계가 있거든. 검유계. 자, 여기는 감겨는 방향을 잘 봐야 되거든. 일단은 얘들 자석이 위아래를 움직인다. 적어둬야 될 거 있다. 무슨 에너지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다. 무슨 원리? 그치.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거다. 그러면서 얘들 적용되는 거지. 기억. 자석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전류 방향. 자석이 아래쪽에 N극이거든. 그럼 연습 이렇게 할게. 여기에서 N극이 멀어지면 이 밑에 코일은 N자가 이게 있잖아. N극 가지 마세요. S극이 유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앙페르 법칙 적용돼.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그럼 그치? 여기 S라인, S. 그래서 이렇게 준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야지. 전류가 이렇게 가려면 검육에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어느 방향이다? 스몰 b 방향이다. 방향 찾겠나? X. 두 번째, 자석이 아래로 내려올 때 오지 마세요 이거지.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N극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둘 사이에 무슨 lực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밀어낸 자기력 맞겠지? O. 디귿. 진폭은 코일이 없을 때보다 더 빨리 가. 얘들 흔들리는 이 진폭이 얼른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환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 그러니까 빨리 멈추게 될 거다. 그냥 흔들리다가 한참을 흔들려서 열 에너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멈추게 될 거다. 오. 빨리 이해되겠나? 28번. 자, 자기한테 칭찬 좀 해. 이렇게 어려운 걸 잘 버티고 있다. 자기한테 칭찬하고. 그래. 누가 내한테 칭찬하겠어? 내가 내한테 칭찬하기 제일 큰 거지. 자, 얘를 여기는 도선 감긴 거 잘 봐야 돼. 이렇게 저항이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는 전선 보여 안 보여? 뒤로 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선이 뒤로 쑥 가서 앞으로 싹 올라가는 게 이게 보였다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 끝에 봐봐. 저항에서 이렇게 쏙 연결돼 있지. 상상이 되나? 얘가 전선이 돌돌돌돌돌돌 말리긴 한데 여기서 뒤에서부터 쑥 내려가서 저 뒤에서 쭉 감기고 앞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감기했다가 얘는 앞으로 쑥 바로 올라갔지. 그치? 이 그림 파악이 중요하다. 그림 파악 중요했고. 자, 그러면 둘째 줄 여기에 수레가 하나 더 있는데 자석이 N극이 S극이. 자, 둘째 줄 끝에 A와 자석이 부착된 거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향하여 그림에 있네. 운동을 한다. 잠깐 인력일까 청력일까? 그치. 다가오면 오지 마시오. 청력이 작용할 거다. 청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이쪽이 무슨 극? 그치. N극이 유도가 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N극 어디? 엄지손 깔아. 이렇게. 그럼 전류. 안 보이는 거 상상하지 말고 앞쪽에 거.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다. 됐습니까? 됐어.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가야지. 됐나? 그치. 스몰 A 방향이다. 스몰 A 방향 전류가 흘러서 아래쪽으로 쏙 흐를 거다. 기억에 스몰 A다. O. 두 번째, 다가오게 되면 뭐? 청력.
X. 끌어당기는 아니다. 세 번째.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될까? 아니요. 역시 전자기 유도잖아. 누구와? 호일과 사석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그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지. 29번. 29번이 얘랑 뭐였지? 전동기. 둘째 줄에. 자,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코일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자, 전동기와 발전기를 구분해줘야겠다. 얘들은 구조는 일치하는데 전동기는 전류가 흘러서 운동을 하니까 얘는 앙페르 법칙이고 발전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전자기 유도. 구조는 똑같은데 마지막이다. 회전을 시키니까 불이 켜졌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이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다. 기억. 코일이 회전하면 끊고 전구에는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교류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교류 전류가 형성이 된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자. 두 번째, 코일을 계속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에너지, 그렇지, 돌려줘야지. 내가 돌려줘야지. 그래, 역학적 에너지가. 세 번째, 빠르게 하면 전구 밝다. 빠르게 하면 시간이 짧게 걸리면 전압이 셌다. 전류가 세져서 전구 밝기가 밝아진다. 오, 됐지? 자, 마지막으로. 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자기를 칭찬. 그래, 물 한잔 하고 와. 물 한잔 하고, 그치? 집에서 쌤하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지, 그지?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해야 될 목표치가 있으니까 한번 달려보는데, 자, 물 한잔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앉아보자. 자, 봅니다.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혹시 30번에 딱 보는 순간 무한히 긴 직선 도선? 이런 얘기가 보이지. 그리고 밑에서 싹 봤어. 자기장 이런 게 기억, 니은, 티귿에 있잖아. 그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 같아. 쌤 봤을 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그리고 점이 A, B, C, D 이렇게 각 4분면마다 하나씩 적혔는데 이거 간격은 다들 같은 것 같아. 와, 거리가 다 똑같아. 거리가 도선으로 거리가 어디 가더라도 어디가 다 같아. 그럼 거리를 어떻게? 1R이니까 R 다 생략할 거야. 그치?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렇지. 합성자기장 생각하겠지. 얘는 안 적어도 되지? 자, 쌤 뭐 적을 것 같아? 그래, 일단 A 도선에는 I로 전류가 흐른대. 눈에 보여? 그렇지? 그러면 요거 B 도선에 얼마? 3I 전류가 흐른대. 그래, 우리 뭐 해야 될 것 같지? 맞다, 지점을 적어야 된다. 지점은 어떻게 해? 지점은 세로로. A, B, C, D. 전선은? 그치, A부터 적고 B도 한번 적고. 우리 순서 뭐였지? 그래, 오늘 3번 연습 쫙 하고 나면 좀 익숙할 건데. 방향, 그치. 방향, 거리, 전류. 방향 쓰고, 거리 쓰고, 전류 쓰자. 왜? 우리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할 거니까. 방향, 거리, 전류. 이 상황이란 거지. 그치? 자, A 도선. 어떻게? 오른쪽으로 흐르지? AB는 나올 거고, 그럼 CD는 들어갈 거다. AB는 나오고, CD는 들어간다. B는 도선 위로 세로로 들어가고, 나오고. BC 부분은 전선. 오른쪽이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돌 거니까. 그치? BC는 들어가고, AD는 나오고. 야, 이거는 땡큐잖아. 거리가 완전히 다 똑같잖아. 안 해주겠어. 전류가 A 때문에는 1, 1, 1, 1. B 때문에 전류가
3, 3, 3, 3. 자, 화학은 자꾸 패턴화 시켜야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해놓고 볼게. 자, 첫 번째 AC. 세기가 같을까? 빙고. O. 두 번째 BC. 방향. BC. 방향. 마이너스지. 방향 같네. AD. 4배일까? 오. 2배 관계. 땡.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자. 마지막을 향해서 31번. 전자기유도 자석세기가 세면 세지가 맞나? yes. 2번. 정지 동그라미. 정지에 있으면 그치 상대적인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유도 전류는 0. 공식 하나 적어버려. 괄호 3번 밑에 뭐라고?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자기력선 수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전압의 세기가 어디에? 전류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면 니은의 2번 X 첫 번째 유도 전류 세기는 유도 기전력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5. 됐지? 정답은 OXO. 32번. 막대자석 N극이 코일을 향해서. 자, 뭐 잘 봐야 돼? 그치, 코일 감긴 거 잘 봐야지. 막대, 여기 멀리 있는 거 필요 없어. N극이 접근. 그럼 뭐라고 할 건데? 그치, 오지 마시오. 여기가 N극이 유도. 그럼 손 어떻게 해? 엄지손가락 되도록. 안 보이는 거 저 뒤에 거 상상하지 말고 앞에 거.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될 거다. 됐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면 아, 도선이 그림에 잘 봐봐. 이렇게 연결되어서 얘가 와서 이렇게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얘들이 이렇게 감겨서 두두두두두 뒤로 갔잖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A 저항 B ARB. 그치? 답은 전류 어떻게 흐르느냐? A 전기 저항 B 이렇게 간다. 이게 정답이겠지? 됐어? 33번. 담수가 100회. 아, 100회 위에다 N 1초당 그 위에다가 델타 T 0.1 웨버씩 자기산속 동그라미. 이게 자기산속이다. 얼마? 0.1 웨버 자기산속 BS 또는 파이 이렇게 된 거다. 이 변화할 때 유도 기전력 크기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그러면 마이너스 굳이 필요 없겠지. 세기만 물었으니까. 유도 기전력 크기니까 마이너스 생략해도 괜찮겠다. 100번이다.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0.1웨버가 변한다. 그치?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우리가 아는 거 전압이었으니까 볼트. 클리어. 됐어? 자, 34번.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 어머나,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 쉬운 문제를 이 뒤에다가 B. 기울기가 뭐라고? 델타 T분의 델타 B. 비례한다. 어디에? 전류에. 맞지? 전류 세기가 0. 얘 기울기 있어? 없어? 없지. 전류 세기가 0인 거 어느 구간? B 구간이다. 됐습니까? S. 조금 가볍지 않나? 35번. 순서를 바꿀 걸 그랬나? 마지막에 그런 것 같이 자기장 세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테슬라. 거기다가 라지 B 적어주고 되다. 수직으로 원형도선 놓여있다. 원형도선이 이렇게 자기장 세기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있다. 원형도선의 반지름이 30cm거든. 근데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든 것 같아. 왜냐? 원형도선에 지난다라고 하면 이 도선의 면적이 중요하거든. 원넓인데? 뭐라고? 파이 R 제곱? 그치? 알지? 파이 R 제곱인데 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건 미터 단위. 물리시간은 기본으로 미터 단위다. 그럼 얘를 얼마? 0.3m로 고쳐주고 파이 R 제곱 0.09 파이 이렇게 돼야지. 그치? 마지막. 자,
끝에 물었다. 뭐? 자기 사는 속. 어떻게 하더라? BS. 파이는 BS. 됐습니까? 그래서 파이는 BS라서, B.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S. 어떻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어렵지 않지? 자, 어떻게? 29,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BS. 자기 산소. 단위가 웨버. 답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지. 왜냐하면 쌤이 그런 얘기했다. 10의 지수승일 때는 그 위에 1의 자리까지만 표현해야 한다. 1의 자리. 그러니까 소수점이 한 자리 앞으로. 얘가 한 자리 앞으로 10분의 1 곱했지. 여기는 10 곱해야지. 10 곱해야지. 무슨 얘기냐고. 2 곱하기 30이랑 20 곱하기 3이랑 똑같은 거지. 앞에 게 10배 되면 뒤에 거 10분의 1.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지. 됐어? 소수점 한 칸 앞으로 옮겨야 될 거니까 1.8 곱하기 얘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웨버. 이렇게.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